서울 서초구 잠원동. 말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 동네죠. 그 한복판에 메이플자이라는 이름의 초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3,000세대가 넘는 거의 도시 하나가 들어섰다고 해도 될 규모인데요. 입지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다 새집입니다. 게다가 지하철도 2개,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사이에 딱 껴 있어요. 이쯤 되면 와, 여기 전세도 엄청 비싸겠다 싶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135억짜리 전세가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룻밤새 2억이 떨어졌습니다. 84일짜리도 1억 넘게 가격이 내려간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이 하루즉 이건 거의 주식처럼 움직이는 전세시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안 돌아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그걸로 인해 대출 규제가 확 조여졌거든요. 이제는 전세 대출도 실거주 조건이 붙고 한도도 제한됩니다. 그 말은 즉 현금 있는 사람만 집 구하세요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메이플자이 같은 고가 아파트는 현금으로 전세금 수십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생긴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집은 쏟아지는데 들어올 사람은 없고, 집주인들은 이자 부담에 조급해지고 그냥 조금 싸게라도 전세를 빨리 맞추자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지금 메이플자이 전세 매물만 1,600건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아파트 단지냐? 거의 부동산 마켓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전세가율이에요. 49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15억이면 전세가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건 대출 규제 이전에도 보기 힘든 낮은 수치예요. 그만큼 집을 사려는 사람도 들어오려는 사람도 다 움츠러들었다는 얘기죠. 잠원동 인근 공인중개사 얘기를 들어보면 2년 전만 해도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대출 규제 있었지만 그래도 문의는 왔다? 근데 지금은 뭐가 또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예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요. 집주인들은 7월 안에 전세를 맞추지 못하면 8월부터 이자 부담이 확 커지고, 그렇게 되면 겨울방학 이사 시즌까지 공실로 버텨야 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에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세가 하락에 잠깐일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강남 신축은 결국 다시 오른다는 거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져서 그렇고, 실거주 조건 붙은 전세 대출 때문에 월세가 늘면서 전세가 일시적으로 빠진 거다. 결국 이 단지는 다시 회복할 거다. 근데요, 그 말 예전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되면 어차피 못 산다는 걸 체감하고 있고, 정부는 대책을 낼 때마다 불확실성을 키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긴 오를 건데 내가 그때까지 들고 있을 자신이 없다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 문제입니다. 불안하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확신이 없으니까 기다린다. 그 결과 이렇게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메이플자이의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런 일이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불안은 비단 강남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 대도시 중 하나인 대구에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붕괴가 훨씬 더 깊고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구 부동산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거긴 진짜 답이 없더라. 정말 그럴까요? 사실 숫자만 보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84주 연속 하락. 이게 무슨 숫자냐면 대구 아파트 값이 1년 반 넘게 단 한 주도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기록적인 하락이죠. 게다가 미분양도 심각합니다. 5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586가구.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특히 더 걱정스러운 건 악성 미분양, 즉 집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물건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3,844가구. 그러니까 아파트가 완공됐는데도
불이 안 켜지는 집이 대구에 제일 많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서 그래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샀다간 물린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미분양인데 굳이? 이런 말들이 당연하게 돌아다닙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그 여파가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까지 퍼졌죠. 일부에선 수도권 조이면 지방은 올라간다. 풍선 효과 온다고도 했지만 적어도 대구는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서울 수요가 대구로 내려오기는커녕 대구 사람들마저 지갑을 닫은 상황이에요. 전문가들 전망도 어둡습니다. 지금은 반등 요인이 없다. 대구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여지가 없다. 지금 사고 기다리는 것보다 2026년까지 더 지켜보는 게 낫다. 정리하면 지금은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더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끝인가? 아무도 집 사면 안 되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병홍 교수라는 분은 다른 시각을 얘기하더라고요. 2027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 지금 당장은 공급도 많고 미분양도 많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엔 오히려 괜찮은 신축이 귀해질 수 있다. 특히 그는 대구 지하철 5호선 얘기를 꺼냅니다. 5호선 안쪽에 있는 신축 단지는 나중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쯤에는 실수요자라면 매수 타이밍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체 시장은 아직 춥지만 일부 지역은 살짝 온기가 돌 수도 있다. 완전히 얼어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이 지금 당장 사세요 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가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고려 중이라든가 실제로 살아야 할 집을 고민 중이라면 무조건 기다리기보단 입지와 공급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지역 전체를 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느 구인지, 어떤 단지인지, 공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겨우 답이 나오는 시장이 됐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타이밍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옵니다. 누군가에겐 지금이 절대 아니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준비만 되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특히 실거주라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